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매주 기릿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벌써 한 주나 지난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항상 기린이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와 관련된 걸 짧고 간단하고 쉽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번 주에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뉴스가 주식에는 어떤 흐름을 줬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큼지막한 뉴스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항상 매주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하고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릿의 입이 쉬지 않고 떠드는 것에 렛츠 기릿. 감사합니다. 열심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뭔가 목소리가 울리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녹음하는 장소가 바뀌어서 조금 울리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다 해결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울리죠? 자, 다음은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할 정도 쉴 때쯤 또 공부하라고 올라오는 영상이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잘 보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뉴스 정리할 때 왼쪽 여백에 요일 붙이는 거 어때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모든 뉴스 기사에 요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띄우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3132에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한 주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기는가 싶더니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989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1000포인트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군요.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세는 거의 기관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사고 있는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권이 외국인한테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환율이겠죠. 지난주에는 1129원에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른쪽으로 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날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외국인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라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쉽게 볼 수 있듯이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최근 열흘간 주구장창 매도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분들은 조금씩 그래도 순매수량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다우산업,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장 막판에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보자면은 다음 주에 우리 한국장도 같이 힘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월요일 아침에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전강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월요일 아침에는 출발이 좋겠군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그걸 봤더니 확산하는 낙관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경제 재개를 앞두고 확산하는 낙관론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코스닥도 사상 최고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은 도대체 이번 주 한 주에 뭘 샀나? 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연기금 주구장창 매도를 했죠. 그리고 그 반면 외국인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그 두 주체가 무엇을 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SK, 현대건설, KCC,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한국금융지주, LNF, KT, 기아,
포스코케미칼, CS윈드, 삼성물산, SK바이오팜, 미래에셋증권, SK바이오사이언스,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삼성증권 이렇게 총 19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 특징주를 한번 보니까 현대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LNF, KT,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CS윈드 이 7개 기업을 먼저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생각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이 3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바이오에 관련된 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바이오가 쭉쭉 뻗어나갈까?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는 당연히 뚫고 나가겠군요. 꼭 그렇게 되어서 바이오에 투자하신 기린이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SK텔레콤, DLENC, GS건설, 신한지주, 포스코, 네이버, SKC, 현대건설,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JR글로벌리츠,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중에 특징주를 보시면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DLENC, SKC, 현대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기에도 바이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쉬어가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통신주였는데요. 이 SK텔레콤, 그 다음에 연기금은 KT를 사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통신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도대체 뭘 샀나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뜻도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면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 2등 LG화학, 3등 네이버, 4등 롯데케미칼, 5등은 삼성 SDI 이렇게 대형주에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롯데케미칼이 4등에 있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린이분들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서부터는 정말 스피디하게 빡빡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때 그런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깜짝 실적 예고, 드디어 10만 전자 가나, 리포트와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쭉쭉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가는 실제로도 쭉쭉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고 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뒤에 뉴스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5일 월요일날 LG전자 휴대폰 사업 7월 31일 접는다. 사후 서비스 지속 이라고 나온 뉴스였습니다. 자, 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누적 적자 규모가 5조 원, 그러니까 조금 과장 못해서 애초에 휴대폰 사업을 미리 접었으면 5조 원을 아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휴대폰 사업을 이제 접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퀴즈를 냈었는데요. 이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떨어졌겠죠. 자, 이거는 그날 5분봉입니다.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 휴대폰 사업을 이제 그만둔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30분 동안 쉬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시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거래 정지를 해서 변동성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30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장이 30분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일단 쭉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는 거는 LG전자한테 호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거죠. 그 뉴스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던 뉴스가 나왔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뉴스에 팔아라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각은 일단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절대 장기적으로 무조건 최고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일단 뒤에서 관망을 해라, 그냥 뉴스에 팔아라, 그 다음 플러스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라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1분기 한국 조선 수주 1위 13년 만에 최대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2019, 2020, 2021년인데 오른쪽이 이제 세계 발주입니다. 세계 발주. 그런데 국내 수주가 24%, 13%, 그런데 무려 지금 올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52%나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아직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대표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타이거 200 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의 흐름이 계속 좋다면은 이 조선에 관련된 주가도 쭉쭉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자, 수요일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세계 10위, 1인당 GDP 이탈리아 제쳐.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코로나가 덮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한국 경제 세계 10위를 찍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제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대망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9조 3천억, 거의 외울 정도군요.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적어놨지만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대를 못 미친 반도체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분한테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하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몇몇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움직였냐? 오세훈 당선에 들썩이는 가구주, 가구에 관련된 거, 그리고 플러스 건설에 관련된 것도 쭉쭉 뻗어나가는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코덱스 건설을 보시면 그 전날 쭉쭉 뻗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3대 건설사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우상향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조가 대선까지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목요일 기아 K8 공식 출시, 사전 계약만 24,000여 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야심작 K8을 출시했다. 그리고 사전 계약만 24,000여 대가 몰렸고요. 그리고 연간 국내 판매 목표인 8만 대 약 30%를 사전 계약으로 이미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킬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차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동학개미 압력에 국내 주식 비중 늘리는 국민연금. 자, 지난주에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범위 1%를 늘렸다. 그래서 19.8%까지 늘렸는데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늘린 거지 절대적인 값을 늘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부터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매수하는 거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집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월요일날 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 삼성과 TSMC 얼굴 맞댄다 라는 기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기립과 같이 공부했던 그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미국 백악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처하고자 12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반도체 자동차 테크 기업 CEO 서밋에 한국의 삼성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자, 그래서 이 회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현대차에서 그랜저 만드는 아산 공장을 멈춘다는 소식입니다. 더 정확히는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멈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12에서 14일까지 주식 액면 분할 때문에 카카오 12일부터 매매 정지가 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가 양방은 어떻게 될지 그게 아마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때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통계일 뿐 무조건 100%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보시면 액면 분할 이후 왼쪽에 있는 게 30거래일 뒤에 주가가 올랐니 내렸니 그걸 봤더니 오르는 게 46, 그 다음에 내리는 게 83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거래일 뒤에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중에 2개는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 3개 중에 2개가 그런 것처럼 떨어질까요? 아니면 3개 중에 1개가 그러는 것처럼 올라갈까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희석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할 지침이라고 지지통신은 정했다. 하지만 방사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 원전 관련주가 다음 주에 뜨겁게 움직일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군요. 한번 야수의 심장을 가진 기린이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에 돈 몰리니 줄줄이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뜬다. 자, 아래를 보시면 이번 주 초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출발했다. 배경에는 코인베이스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코인베이스가 뭐냐? 미국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걸 승인받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 올랐다. 아니, 비트코인이 쭉쭉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14일이고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중 사상 최초의 상장사라고 하네요. 이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이번 주 비트코인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뉴스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작년 말에 삼성전자를 들고 계셨다면 배당금이 들어오겠군요. 그리고 금액은 1932원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죠.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주 어떤 일이 있나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기리까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